오늘의 강의 제목은 창의력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입니다.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은 정서적, 정신적 치유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각 활동들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창의성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이 주어진다면 우울증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매력적인 대장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우울증 환자에게 창의성이란 우울증 환자에게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작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울증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자기 표현. 창의적 활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로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고 자기 이해를 높입니다. 둘째,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은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서적 어려움을 보다 잘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참여와 지지 체계를 형성할 수 있어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치료적 효과. 아트 테라피, 음악 치료 등 다양한 창의적 접근은 감정 조절 및 치료적 중재 기법으로서 효과적입니다. 결국 창의성은 우울증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우울증 환자에게 창의성이 어려운 이유. 우울증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서적 고통. 우울증은 슬픔, 무기력, 절망감 등을 동반하며 이러한 감정들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지적 저하. 우울증 환자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부정적인 사고 패턴 등의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찾기 힘듭니다. 셋째, 자기 비하. 우울증 환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져 자신의 창의적인 시도를 의심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 우울증이 심화되면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되어
창의적 영감을 주고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우울증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활동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쓰기, 자신만의 이야기 작가 되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글쓰기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직접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번 당신이 주인공인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어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아가고 원하는 대로 창조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세요. 이 방법의 창의적인 요소는 여러분이 원하던 삶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트레스 없이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캐릭터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읽어주고 서로의 캐릭터를 비교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둘째, 그림 그리기. 색으로 그리는 감정의 레시피. 그림 그리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정의 색을 활용해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각 감정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색상을 정해보세요. 슬플 때는 예를 들어 푸른색, 기쁠 때는 노란색 등등. 그리고 그 색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심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색의 조화나 대조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 그림들을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거나 포스터로 만들어 전시회를 열어보는 것도 정말 창의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음악. 나만의 사운드 트랙 제작하기. 우리는 종종 감정이라는 것이 특정한 음악과 연결된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한 맞춤형 사운드 트랙을 제작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의 전개를 따라잡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정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우울증 사운드 트랙이 있다면 감정이 흐르는 모든 순간에 따라 함께 감정을 달래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이 사운드 트랙을 공유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독특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사진 촬영. 순간을 캡처하여 자신의 스토리텔링. 사진 촬영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제 촬영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후 매일 하나의 이미지를 찍어 보세요.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과 관련된 사진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큰 도움을 주며 여러분이 본 것과 느낀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중에 이 사진들을 조합하여 블로그, 소셜미디어 혹은 전시회로 함께 나누는 것도 창의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요리 또는 베이킹. 감정을 담은 맛있는 실험. 요리와 베이킹은 단순한 식사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담은 요리라는 컨셉으로 매일의 기분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기쁠 때는 화려한 케이크, 슬플 때는 위안이 되는 따뜻한 스프 등으로 요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접근은 요리를 통한 자기 표현을 넘어 결과물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 요리책을 만들어 나가 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그 요리법을 공유하면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번째, 춤.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기. 여러분, 춤을 가볍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춤을 한번 춰보세요. 지금은 그 과정이 매우 자유롭고 창의적이야말로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우아하게, 힘들 때는 과감하게. 이 방법의 특이점은 몸을 사용하여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초대해 각자의 스타일로 춤을 보여주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요즘 많이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나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울증 경험, 극복 과정 또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을 공유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고통을 타인과 연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주는 감동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채널이 성장하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우울증 극복하기, 이 모든 활동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활동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울증의 증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의성은 단지 예술가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누구나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안한 이 활동들을 통해 각각의 여러분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여정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고유한 이야기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이야기가 큰 성공으로 마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